이야기는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 샤링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귀부라는 이름의 점쟁이를 만나고 그는 그녀의 미래를 봐주겠다고 하지만 링은 그럴 리 없다며 그의 명함을 버립니다. 그녀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서류를 모두 떨어뜨립니다. 서류를 줍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망가진 음식을 가리키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링은 점쟁이가 자기를 방해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려 하지만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밤에 링은 화장실에서 들은 말을 생각하며 우울해하지만 갑자기 메시지가 오고 또 다른 면접 기회임을 알게 된다. 링은 기뻐하며 즉시 외출한다. 그녀는 면접 장소인 락샤사 거리, 조용하고 무시무시한 지역에 도착한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경계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거리를 걸어간다. 그런 이상한 지역에 어떤 회사가 있을까 의아해하며 갑자기 자정에 면접을 잡는 회사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신매매범이나 장기 밀매업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링은 거리에서 빠져나가려 하지만 길을 잃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다. 그녀는 거대한 괴물과 부딪히고 영화 소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괴물이 갑자기 공격해 오자 간신히 피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많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는다. 한편 배달부의 이름은 신초, 침초로 밝혀진다. 그의 형량, 양, 은 근처에서 들리는 싸움소리에 대해 그에게 알리고 그것이 귀신의 소행임을 알아본다. 령, 릉, 은 도움을 요청하고 두 형제는 현장에 도착한다. 그들은 유난히 많은 수의 귀신들을 보고 량은 신에게 과도한 힘을 쓰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 실수로 소녀를 해치지 않도록 한다. 신은 그 조언을 따르고 귀신들과 싸운다. 량은 령에게 그녀가 영혼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금단의 영역인 레퀴엠 거리, 레퀴엄 스트리트에 들어왔다고 알린다. 각 거리는 레퀴엠 장군에 의해 이끌어지며 쟤는 락샤사 거리의 장군이다. 쟤는 그의 무기에서 불꽃을 방출하여 반격하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다. 하지만 그 영혼은 패배하지 않고 팔을 뱀으로 변형시켜 샨을 건물에 부딪히게 한다. 승리했다고 생각한 유령은 링에게 시선을 돌리지만 샨은 다시 일어나 영혼세계가 인간을 레퀴엠 제너럴로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유령의 힘을 인정하지만 인간과 영혼이 계약을 맺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개인들은 영혼 사용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은 수호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션은 유령들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그의 수호자 주코를 소환합니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유령은 어블리터레이티드 되고 주코는 그들 중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전해보라고 도전합니다. 다른 영혼들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며 션은 락샤사 거리를 자신의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션의 과거 회상으로 그의 형이 태어났을 때 그는 션처럼 정신적 힘이 없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그가 더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션의 아버지는 그에게 형을 보호하라고 말하며 그들은 가족이고 아버지는 그에게 언데드 영혼으로부터 락샤사 거리를 보호하는 것이 제너럴로서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사의 존재가 심은 탐나무를 보여주고 그것은 영혼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경계나무입니다. 나무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이름이 걸려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사랑과 거리 보호에 대한 책임의 상징입니다. 밤이 되자 셰는 부모님이 그들이 떠나려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들은 경찰관에게서 편지를 받지만 셰의 어머니는 아이들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셰이 동생을 잘 돌볼 것이며 그들이 새벽 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루는 셰를 집에 가두고 수호 영혼과 함께 리량을 거리에서 쫓아내러 경계문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갑자기 국경에 나타난 신이 남자에게서 동생을 빼앗고 러는 신이 탈출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은 국경을 넘어 락샤사 거리에서 벗어나 동생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링은 신의 집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그 사건이 꿈이 아니었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지만 신은 그녀가 죽지 않았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들은 거리를 지나며 셰는 그 지역과 그것을 보호하는 책임에 대해 더 이야기한다. 그들은 가는 길에 몇몇 유령을 만나고 샤는 그들이 거리의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악령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꽉 잡으라고 말하며 영혼들을 지나칠 때 그의 수호자가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처치한다. 그들은 벽에 부딪히기 직전이고 리는 쉔에게 멈추라고 하지만 쉔은 그것이 거리의 경계임을 알고 계속해서 달린다. 그들은 거리를 벗어나고 쉔은 그녀에게 탑승료를 지불하라고 말하자 그녀는 마지못해 지불한다. 쉔은 그녀에게 귀프가 장군이 아니라
영혼의 호스트를 찾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순경의 메신저라고 말한다. 리는 자신이 영혼의 호스트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셰는 그의 손바닥에 문자를 새기고 그것을 읽어보라고 한다. 그녀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신은 그 단어가 영적인 메시지였고 귀부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고차원 수호령을 가진 영매라고 말했지만 귀부와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니 그 거리에 다시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처 옥상에서 귀부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봅니다. 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는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훔치지만 주인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락샤사 거리 아래 다리 밑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로 도망칩니다. 전날 그를 본 일꾼 중 한 명인 아다는 그가 훔치려던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 신은 아다가 자신을 잡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공격합니다. 아다는 션과 그의 형제가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하지만 션은 그곳이 락샤사 거리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션과 량은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계속 다리 밑에서 생활합니다. 어느 날 밤 량이 병에 걸리자 션은 그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는 량이 열이 있다고 말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션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아다의 곳으로 동생을 데려가며 먹고 입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션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션은 동생에 대해 묻지만 여자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여자 몰래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션은 아다가 이상한 남자와 션과 그의 형제를 사려는 가격에 대해 흥정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남자는 리앙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병 때문에 곧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션은 아다가 그들을 팔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잡히고 맙니다. 그는 형을 찾으려고 계속 요청하면서 포로들에게 고문을 당합니다. 한편 리앙은 차가운 날씨에 박쓰레기통에 있습니다. 션은 갑자기 변신하고 그의 뒤에 수호정신이 나타납니다. 그는 포로들을 공격한 후 형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그는 아다를 쫓고 형과 함께 병원으로 돌아가 의사에게 치료해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수호정신은 자신을 진이라고 소개하며 그를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리앙은 과거의 사건을 되새기며 자신의 수호정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수호정령을 소환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리앙은 수호정령을 소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면서 락샤사 거리를 향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녀는 또 다른 면접을 보러 가고 결국 채용됩니다. 그녀는 방에서 기뻐하지만 비프의 카드에 눈이 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카드를 버립니다. 우리는 그녀가 로봇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로봇은 그녀에게 수호정령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로봇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리앙을 공격하며 그녀에게 수호정령이 있는지 분석을 진행합니다. 분석 결과는 85% 일치하며 로봇은 그녀를 처치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비프가 제때 도착하여 로봇을 파괴합니다. 그는 량에게 왕국 조직이 그녀의 수호자 때문에 그녀를 잡으려 한다고 말한다. 더 많은 로봇들이 그녀의 방에 들어오자 그는 로봇들을 상대하는 동안 그녀에게 락샤사 거리로 도망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량은 대신 옥상으로 달려가고 결국 포위당한다. 귀부가 도착하여 그녀를 옥상에서 밀어낸다. 량은 손수레 위에 떨어지고 그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그녀의 추락 속도를 조절하여 그녀가 안전하게 땅에 닿도록 한다. 더 많은 로봇들이 그녀를 뒤쫓자 량은 거리를 질주한다. 그녀는 트럭에 거의 치일 뻔하지만 그녀의 수호자가 나타나 장벽을 만들어 그녀를 보호한다. 량은 귀부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며 떨고 있는데 한편 이상한 남자가 자신의 통제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량이 영혼의 그릇님을 의심하는 것을 확인한다. 회상 장면에서 거리의 깡패가 역에서 쉔과 그의 형제에게 당한 폭행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쉔은 리앙과 함께 락샤사 거리에 돌아가고 그들은 악령이 한 소녀를 공격하는 것을 본다. 리앙은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악령이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진이 그를 구하고 쉔은 그의 수호자와 힘을 합쳐 악령을 물리친다. 루 장군은 한 젊은 영혼의 주인이 악령을 물리쳤다는 보고를 받고 그것이 쉔임을 깨닫고 구이프를 잡아들이라고 말한다. 쉔은 형제와 함께 락샤사 거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리앙에게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루의 영혼 도적들이 도착하지만 진이 형제들을 보호한다. 루는 그의 수호 영혼 청운을 소환하고
쉔에게 교훈을 주라고 명령한다. 진과 청운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진은 청운의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패배한다. 쉔은 그의 수호자가 어떻게 패배했는지 궁금해하고 룬은 그가 너무 약하다고 말한다. 룬은 그를 붙잡고 황부라는 자가 부모를 죽였다는 이유로 순경들에게 지명수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룬은 신을 붙잡아 귀부에게 넘기고 귀부는 그를 죽음의 섬으로 데려가 차기 장군이 되도록 훈련시킬 계획이다. 현재로 돌아와 귀부와 령은 신의 집에 도착한다. 량이 그들을 맞이하지만 신은 령에게 더 이상 락샤사 거리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했기에 그녀가 자신의 집에 온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귀부는 신에게 령을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하지만 신은 거절하며 거리는 훈련 장소가 아니니 령을 죽음의 섬으로 보내라고 제안한다. 귀부는 그에게 왕국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령을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귀부는 령이 거리에 숨도록 하자며 왕국 조직이 고레벨 귀신들의 침입 배후에 있다고 말한다. 신은 령이 나이가 들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령은 자신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다고 약속한다. 쇠는 그녀가 그의 하인이 되는 조건으로 그녀가 머물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한다. 링은 쇠의 부름에 따라 며칠 동안 모든 집안일을 한다. 쇠는 매일 아침 종소리로 그녀를 깨우고 필요할 때마다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종을 사용한다. 쇠는 링에게 그녀가 그의 대신 배달부로 일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일해야 한다고 한다. 량은 링이 거리에서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반대하며 왕국 조직이 그녀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링은 쇠의 행동에 지쳐 화가 나서 그의 집에 머무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말한다. 쇠는 그녀에게 100달러를 요구하지만 링은 놀랍게도 그 금액을 2배로 늘려 집안의 주인이 된다. 결국 쇠는 링을 위해 집안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치게 된다. 량은 쉔에게 왕국 조직이 링의 행방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녀를 잡으러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이 왜 그녀를 추적하는지 궁금해한다. 쉔은 가이프를 호출하여 링이 왜 추적당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가이프는 왕국 조직이 링을 원한다고 설명하며 그녀의 수호자가 가진 부활의 엘릭서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이프는 쉔에게 링을 훈련시키라고 말하며 그녀의 수호자에게서 엘릭서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 엘릭서를 사용해 그들의 부모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날 늦게 링은 쉔을 부르지만 그는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며 그녀가 즉시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회상 장면에서 가이프는 쉔과 함께 죽음의 섬에 도착하고 섬의 주민들은 그들 중 누가 먼저 도망칠지를 내기한다. 주인은 섬의 규칙과 목적을 설명하지만 쉔은 갑자기 강으로 뛰어든다. 그는 섬에서 탈출할 의도로 뛰어들지만 주인은 그에게 섬을 둘러싼 강이 뛰어드는 모든 것을 가라앉힌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퀴엠 장군이 되는 것이거나 18세가 된 후 그의 기억을 지우고 세상으로 다시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션을 구하지만 소년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건 배팅을 잃게 하자 그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션은 진을 소환하려 하지만 그를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소년들 중 한 명이 그에게 섬의 벽 주위에 영혼의 봉인이 있어 수호 영혼을 소환할 수 없다고 이해시킵니다. 소년들이 그를 에워싸고 때리지만 창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녀의 수호령으로 소년들을 쫓아내며 그를 구하러 옵니다. 션은 그녀에게 어떻게 수호령을 소환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섬에서 나갈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그를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락샤사 거리에서는 리우가 그의 불량배들을 리앙을 찾으러 보냅니다. 그들이 구출한 말 없는 소녀는 악령들로부터 숨으면서 리앙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창과 신은 섬 벽을 타고 지붕으로 향하지만 신은 섬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궁금해한다. 창은 그에게 이것이 자신의 실험일 뿐이라고 말한다.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더 빨리 가라앉아 해수면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해수면이 진짜 표면이고 섬은 거꾸로 뒤집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은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든다. 창의 추측이 맞았다. 그는 바다에서 더 빨리 가라앉지만 의식을 잃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반대편에 도착한다. 주인은 그의 경비병에게 섬에서의 첫 탈출이므로 아무에게도 이 탈출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령은 신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 훈련이 여자에게는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량에게 신의 훈련 수준에 대해 불평하지만 량은 그녀에게 그것이 그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귀부를 부르고 신의 훈련이 만화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귀부는 모든 레퀴엠 장군이 자신만의 훈련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링은 그만두고 비프를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쫓고 있는 왕국 조직을 상기시킵니다. 비프는 자신이 범죄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와 함께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션에게 그가 찾고 있는 범죄자는 그들의 부모를 죽였다고 알려진 황프라고 말합니다. 밤에 락샤사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리앙은 링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션은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며 반대합니다. 링은 주눅들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그들을 따라가고 션은 주코와 함께 악령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리앙은 더욱 많은 고급 악령들이 거리를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션에게 왕국 조직이 거리의 경계 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링은 현장에 도착하고 리앙이 악령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합니다. 양은 강함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그녀에게 강의하며 혼자서 악기들을 상대한다. 그래서 링은 다음날 훈련을 재개하며 개인 기록도 세운다. 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리우는 악기들에게 서로 싸우게 하며 이긴 자가 자신에게 복종하게 한다. 승자가 나타나고 그는 리우를 공격하려 하지만 칭윈이 그의 길을 막는다. 더 많은 악당들이 리우의 명령으로 량을 찾으러 다니지만 량과 벙어리 소녀는 잘 숨는다. 리우는 그의 챔피언에게 자신에게 실패한 악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며 량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으라고 지시한다. 칭윈은 그도 량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지만 리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리우는 주민들에게 량을 숨기고 있는지 질문하고 그중 한 명이 그가 벙어리 소녀와 함께 숨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래서 리우는 그의 악당에게 그를 쫓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량이 발견되지만 쉔이 제때 도착해 그를 구하고 진이 악령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 소녀가 갑자기 악으로 변해 량을 공격하려 합니다. 링은 그녀의 수호자 소환 능력을 마스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녀의 좌절감을 표현하지만 량은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수호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주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감지할 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링은 쉔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지만 쉔이 현재 그들의 범인과 관련된 단서를 찾는 데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탐색은 또 다른 레퀴엠 스트리트로 그를 이끌고 그곳에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장군을 만납니다. 장군은 쉔을 초대하지만 둘 다 장군이 자신의 것이 아닌 레퀴엠 스트리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쉔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찾지 못하고 그가 모르는 사이에 왕국 조직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자는 쉔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그의 로봇 뒤에 나타나자 놀란다. 락샤사 거리로 돌아온 링은 쉔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녀의 주요 걱정은 왕국 조직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리앙은 락샤사 거리의 경계가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지만 링은 그들이 자신의 수호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우연과 그것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그리고 범죄자의 재등장을 지적한다. 그녀는 왕국 조직이 이러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쉔이 없으니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낀다. 링은 리앙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형처럼 수호자를 소환할 수 없는 그의 무능력을 인식한다. 쉔이 로봇을 파괴하고 비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황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만 쉔이 그의 수색에서 과도하게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쉔은 비프에게 황풀이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고 상기시키지만 비프는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신은 그녀가 락샤사 거리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부는 왕국 조직이 장벽을 돌파하는 방법을 실험해왔고 그들의 진전이 불확실하다고 경고합니다. 비부는 로봇을 이용하여 그들을 관찰해온 왕국 조직원들과 접촉하고 대결 전에 이름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 남자는 거절하고 그의 유일한 목표는 링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한편 링과 양은 거대한 거미를 만납니다. 링은 도망칠 것을 제안하지만 양은 형의 도움 없이 싸워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번개 공격을 사용하지만 거미의 가죽은 강인합니다. 거미의 다이아몬드 거미줄 공격은 그들의 집벽을 쉽게 관통하지만 양은 거미줄을 끊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미는 재빨리 반응하고 링은 붙잡힙니다. 그 남자는 승리를 선언하고 린을 무심코 혼자 두었다며 신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신은 린이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극한 상황이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의 부재 속에서 싸워야 함을 깨달은 린은 수호령을 소환하려 하지만 거미줄이 초능력의 흐름을 방해하여 실패하고 그 남자는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신은 자신이 말한 잠재력은 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호령을 소환하여 거미를 공격하는 양에게 있다고 밝히지만 거미는 알을 풀어놓습니다. 양은 하늘로 날아올라 미사일 폭격을 퍼붓습니다. 왕국 조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귀부는 두 형제가 악명 높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밝힙니다. 린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양이 영체 숙주가 아니더라도 수호령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회상 장면에서 양의 친구가 제어력을 잃고 그에게 공격을 가하는 모습과 신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충격을 받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 진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은 신에게 소녀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소녀가 자신을 도왔던 일을 이야기한다. 신은 망설였지만 형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고 진에게 소녀를 풀어주라고 지시한다. 소녀가 여전히 량을 공격하자 량은 실망하고 신의 도움을 요청한다. 신은 사과하며 량을 보호할 맹세를 했기에 소녀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신이 명령을 내리고 량은 소녀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루의 보호자는 그가 두 소년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묻고 루는 세상의 잔혹함에 대한 가혹한 교훈을 가르치려 한다고 밝힌다. 그는 두 소년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보호자에게 그 일을 맡긴다. 량은 친구를 묻는 가슴 아픈 임무를 남겨두고 있다. 그의 분노가 폭발하며 그는 신을 저버리고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는 신, 진, 그리고 모든 영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그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비록 영체의 숙주가 아니고 수호령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는 형을 뛰어넘어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신은 양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둘 다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려의 수호령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한다. 수호령은 그들의 탈출을 보고하며 신은 오직 그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돌아왔을 뿐 다시 돌아올 의향이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려는 이 말을 듣고 안도하며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랭은 링에게 그의 수호자가 정신론으로 구동되는 메카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영혼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메카를 사용하여 수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합니다. 링은 자신을 위한 수호자를 원하지만 랭은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데이포는 랭에게 그녀가 수호자를 해방시키기 전에 수호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쉔은 링에게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하고 왕국 조직이 이미 그들의 국경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공격의 배후에 있는 남자는 다음 공격을 직접 이끌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세 번째 실패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국 조직의 상위 10명 중 한 명입니다. 그동안 셰은 링에게 그녀의 수호자를 소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 번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링은 자신이 연습하고 있는 손 제스처를 유치하다고 일축하지만 셰는 고급 영혼 주인만이 수호자를 성공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셰은 훈련 전략을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호자를 호출하고 그와 링이 함께 따라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링을 락샤사 거리의 경계로 데려가고 그곳에 악령들이 살고 있음을 설명하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종종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그곳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링은 그들을 따라가려 하지만 주코는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셔는 그녀에게 수호자가 한 번 그녀를 구했으므로 다시 구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링은 악령들에 둘러싸이고 다른 이들은 지붕 위에서 이를 지켜봅니다. 셔는 리앙에게 자신이 있는 한 아무 일도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악령들이 링을 공격하고 그녀가 일부를 피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제압당합니다. 그녀는 수호자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호출하는 데 실패하여 형제들이 그녀를 구하러 옵니다. 귀프는 링이 잠긴 심장 사슬 때문에 수호자를 호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수호자는 심장 사슬이 잠겨있는 동안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거나 영혼의 주체와 소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링은 스스로 사슬을 풀어야 하며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 100년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루 장군이 영혼들과 함께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유는 그가 한동안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루는 자신이 락샤사 거리의 레퀴엠 장군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리앙이 등장하고 악령들이 거리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그는 2명의 악령을 물리치고 마지막 악령에게 루 장군에게 자신의 귀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루 장군의 명령으로 악령들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그들을 물리칩니다.
리앙은 모든 악령을 물리치고 루는 그의 힘이 증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싱윤을 소환하여 싸우게 하지만 션이 도착하고 루는 리앙이 악령들을 물리친 것에 놀랍니다. 싱윤이 형제들을 공격하지만 진이 개입하여 그의 공격을 막는다. 루는 제스처 없이 수호자를 소환할 수 있는 션에게 놀라지만 션은 그 제스처는 초보자에게만 필요하다고 조롱한다. 한편 싱윤과 진은 전투를 벌이고 션은 루와 대결한다. 루는 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놀라며 리앙은 벙어리 소녀의 무덤에 다가가 그녀를 위해 복수하겠다고 다짐한다. 리앙과 진은 루와 그의 수호자를 물리치고 션은 그들에게 락샤사 거리를 떠나라고 말하며 이 거리에 사는 주민들은 그들의 억압자들이 패배한 것을 기뻐한다. 루는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궁금해하고 싱윤은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훈련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시들어버린 탐나무를 발견하고 실망한다. 루가 싱윤과 함께 나타나 그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떠나라고 말하며 또 다른 싸움을 도전한다. 신은 뢰가 이미 약해졌다고 믿었기에 동의했다. 진은 신이 뢰와 싸우는 것을 걱정했지만 신은 이전 싸움으로 뢰가 약해졌다고 확신시켰다. 형제들이 역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뢰는 탑에서 가지를 잘라 먹었다. 그는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그들이 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뢰의 초능력이 증가하며 빛을 내며 빛나기 시작했다. 진은 량에게 뢰가 탐나무의 비밀, 즉 자연의 기운을 흡수하여 자신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뢰는 탐나무 때문에 락샤사 거리에 왔고 이제 그 일부를 먹었으니 아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부는 영이 탐나무를 먹어 수호신을 깨워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신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이프는 경찰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셰는 그가 경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링은 한 입 먹고 싶다고 하지만 셰는 그녀를 꾸짖으며 훈련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말한다. 밤에 링은 쉔과 리앙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이 싫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다이프는 그녀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조언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 왕국 조직이 그녀를 쫓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링이 탐나무를 오르면서 그녀의 과거 사건들을 회상한다. 하지만 그녀는 나무가지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셰는 창문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날씨가 변하고 하늘에 포탈이 열리며 헤일이 이끄는 왕국 조직이 뛰어들어 라크샤사 거리로 향한다. 형제들이 루와 싸우는 회상 장면에서 셰는 그의 수호자와 싸우며 힘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고군분투한다. 칭야는 진을 제압하고 루는 쉔과 장난치기 시작하지만 양이 갑자기 루를 차내면서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준다. 루는 탐나무 덕분에 무장하지 않고 벽에서 나타나 칭야에게 형제들을 쫓아가서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는 또한 악령들을 데려가라고 제안하지만 칭야는 형제들이 악령보다 더 강하다고 반대한다. 칭야의 놀람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는 일부 악령에게 탐나무 가지를 먹여 그들의 힘을 증가시킨다. 형제들이 경계에 접근하자 악령이 그들의 길을 막는다. 양은 악령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쉽게 저지당한다. 진이 도와주러 와서 악령을 처치하고 그를 더 이상의 해로움에서 구해낸다. 한편 나머지 악령들은 락샤사 거리의 통제를 장악하며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진은 그들이 영혼들이 탐나무를 먹어버렸다고 말하며 그 때문에 그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폭력적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셰는 리앙에게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리앙은 그가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도망친다고 반대한다. 리앙은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영혼들로부터 거리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는 쉔에게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며 그는 겁쟁이라고 하지만 쉔은 대신 그를 때리고 그를 거리 밖으로 던지며 라크샤사 거리를 지키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거리는 로봇의 공격을 받고 헤일은 주민들이 공격받는 모습을 신나게 지켜본다. 가이프에 따르면 왕국 조직이 인근 레퀴엠 거리에서 구멍을 발견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라크샤사 거리에서 포털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셰는 리앙에게 링을 보호하라고 말하며 그는 주코와 함께 구멍을 고치러 간다. 주코와 셰는 로봇들과 싸우며 힘을 합친다. 션은 헤일과 그의 부하들이 칠리안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본다. 하늘에 포탈이 더 열리고 션은 혼자 로봇들과 맞서 싸우는 동안 주코에게 포탈을 수리하라고 명령한다.
주코는 스승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을 주저하지만 션은 고집한다. 한편 링은 션을 걱정하지만 가이프는 션이 화염장군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션은 로봇들에게 자신의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여 불꽃을 뿜어내지만 헤일은 더 많은 로봇을 보낸다. 한편 리앙은 왕국 조직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자신의 메카를 이용해 매복한다. 예상대로 메카들이 예측된 위치에 나타나고 리앙은 즉시 자신의 수호기로 그것들을 파괴한다. 션은 링을 쓸모없다고 부르며 다시 한번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며 자신의 수호기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다. 한편 가이프는 다른 레퀴엠 거리를 확인하기로 하지만 하늘의 경계가 합쳐지면서 엄청난 정실력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지만 신은 도전을 받아들인다. 과거로 돌아가 량은 거리로 돌아가려 하지만 경계를 통과할 수 없다. 한편 신은 악령들과 싸우지만 결국 패배한다. 그는 유 장군에게 끌려가고 유 장군은 신을 흥분하며 차지만 그의 기쁨은 그의 부하 악령 중 하나가 그의 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자 짧게 끝난다. 유는 신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고 신념은 그를 때린다. 유는 락샤사 거리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한다. 그는 신에게 형의 위치를 밝히라고 말하지만 신은 그의 형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지만 유는 그의 형이 경계 밖에서 목격되었다고 말한다. 유의 명령에 따라 악령들은 량을 잡기 위해 경계 밖으로 나가지만 그는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첫 공격을 피한다. 하지만 리앙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따라잡을 수 없다. 션과 주코는 함께 괴물과 싸우지만 션은 괴물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깨닫고 락샤사 거리가 파괴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한다. 션은 자신의 포털을 만들고 괴물을 다른 장소로 유인한다. 한편 헤일이 리앙을 공격하지만 리앙은 자신을 방어한다. 헤일은 자신이 라크샤사 거리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5개의 레퀴엠 거리를 침입해야 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강력한 경계에 대해 인정하며 링을 만나러 왔다고 말한다. 링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묻고 그는 자신이 그녀의 집에 로봇을 보낸 사람이라고 전한다. 헤일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잡으러 왔다고 알린다. 리앙은 그가 그녀를 가질 수 없다고 거부하지만 헤일은 그가 이미 다른 5개의 거리를 물리쳤음을 상기시키며 그와 그의 형제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편 경찰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 논의하며 다이프에게 처리하도록 맡기자고 제안하지만 그중 한 명은 다이프가 그들에게 보고한 지 3개월이 지났고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며 그가 배신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짓는다. 다이프가 치리안 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헤일에게 패배한 후 거리의 경계에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주오를 발견한다. 주오가 다이프에게 락샤사 거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알리며 영계에 알려서 지원군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다이프는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떠나기 시작한다. 주오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이프는 응답하지 않자 주오는 그가 진짜 다이프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한편 주오와 신은 괴물과의 전투를 계속하고 리앙은 헤일과 맞서기 위해 준비한다. 헤일은 리앙에게 그의 메카가 하루에 한 번만 슈퍼무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회상 장면에서 신의 부모는 그의 이름과 태어나지 않은 형의 이름을 나무 태그에 새긴다. 신은 리앙에게 그의 귀환에 대해 질문하지만 리앙은 그를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한다. 루는 진윤에게 리앙이 자신을 공격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리앙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인간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탐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신과 리앙은 힘을 합쳐 루에게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한다. 이것은 루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는 형제들에게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 루는 그들과 놀면서 자신이 왕이며 거리는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린다. 루는 리앙의 기억을 지워 형제를 죽이게 하려고 계획하는데 이는 경계선을 넘는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레퀴엠 스트리트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신은 루가 리앙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진운이 그를 막는다. 루는 리앙의 기억을 지워 그가 누구인지 심지어 자신의 형도 있게 만든다. 루는 리앙을 조종하여 그의 형이 적이라고 믿게 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량이 공격을 시작하지만 신은 피하고 량의 뺨을 때린다. 밖에서 진운과 신이 싸우지만 진우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싸움을 멈추자고 제안한다. 량은 계속해서 형을 공격하고 륙은 구경한다. 륙은 형제의 싸움을 막으려는 신을 제압하라고 진운에게 명령한다.
진우는 신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만 신은 자신들은 주인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주인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진우는 마지못해 신의 등을 쏜다. 신은 진운에게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말한다. 형제의 싸움은 계속되고 신이 싸우고 싶어 하지 않기에 양이 우세해진다. 동시에 진우는 신을 계속해서 쏘고 신은 바닥에 쓰러진다. 양은 형을 찌르려 하며 망설이지만 그는 신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며 울음을 터뜨린다. 현재로 돌아와 주코와 신은 양쪽에서 공격하여 괴물의 약점을 찾으려 한다. 공격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여전히 무장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양은 하일과 전투를 벌이지만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는 링에게 다치지 않도록 숨으라고 말한다. 양은 칼로 공격하지만 하일은 재빠르게 피한다. 주코는 괴물이 결코 눈을 뜨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신은 괴물이 단순히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라고 제안하며 개는 날카로운 코와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신은 주코에게 괴물을 거리 가장자리에 있는 많은 부서진 공간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곳은 괴물이 냄새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신은 주코와 힘을 합쳐 괴물을 처치할 계획을 세운다. 신은 괴물을 가두기 위해 여러 공간을 반복적으로 열면서 불꽃으로 괴물을 공격한다. 신은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괴물이 스스로 치유된다는 것을 깨닫고 괴물이 죽기 전에 영혼의 주인이 죽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하일은 량의 메카를 반복적으로 공격하여 부수게 만든다. 하일은 량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링을 넘기라고 요구한다. 량은 반격하지만 하일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링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탐나무를 먹으라고 말한다. 령은 신이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량은 그들이 신의 생각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령은 나무 조각을 잘라 삼킨다. 역겹다고 느끼지만 갑자기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심장사슬이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락샤사 거리 전체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령의 수호령이 마침내 심장사슬에서 풀려난다. 수호령은 포효하며 주변으로 힘을 뿜어내고 령은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수호령은 탑나무의 힘을 풀어 나무를 파괴한다. 나무가 영혼들을 흡수하기 시작하자 하일은 령에게 탑나무가 영계와 레퀴엠 거리 사이의 경계이며 그것이 파괴되었으므로 영혼들이 영계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살아남고 싶다면 자신과 함께하라고 말한다. 령은 탑나무가 량을 빨아들이려 하는 가운데 바위에 매달린 량을 본다.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량 또한 영혼임을 알게 된다. 다른 회상 장면에서 량은 진에게 그가 들고 있는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다. 진은 그 상자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들어있으며 생명을 희생해야만 그 힘을 풀 수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량이 그 힘을 자신의 형에게 주라고 요청하자 진은 그 힘이 그 소유자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량이 자신의 몸을 제어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신은 량에게 자신이 그의 형이라고 말한다. 량은 아무것도 기억하기 어려워하지만 신은 계속해서 그들이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신은 과거 함께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루는 형제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지겹다. 그는 뒤에서 양을 밀치고 센의 가슴을 찌른다. 진은 센을 구하려 하지만 칭야는 저항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의 사이킥 힘이 줄어들고 있고 그의 스승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양은 센과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음이 아프고 센에게 죽지 말라고 애원한다.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양은 그가 좋은 형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다음 생이 있다면 센이 그의 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 센은 양이 심하게 울고 있는 동안 생명을 잃고 하지만 칭연과 루는 하늘의 갑작스러운 변화,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챈다. 루는 양을 때리려 하지만 하늘에서 번개가 그를 내리친다. 루는 이런 사이킥 힘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며 양이 영혼의 호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칭예는 양이 일반적인 영혼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진은 그가 독특하고 희귀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며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 정신력이 없었다고 말한다. 양은 눈에 띄지 않는 전사 체질을 가지고 있다. 칭예는 루에게 전사 체질이 영혼 주인에게 여러 수호자를 가질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여러 수호자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한다. 루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진은 그가 량을 죽이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 진은 자신의 상자를 열고
차오의 공허로 알려진 무기를 봉인 해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의 가족의 과거 장군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진에게 그의 후계자를 찾았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는 전사체질을 가진 후손을 찾았다고 말하고 주코가 그를 따르겠다고 나타난다. 하지만 장군들은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한다. 그러나 진은 그를 보증하며 그가 영웅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한다. 진은 후회 없이 죽고 장군들은 소년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가 야망이 없으면 주저없이 그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년은 막대한 힘을 얻지만 사실은 젊은 형이 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션은 장군들의 힘을 물려받고 루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공격을 시작한다. 현재 탐나무는 폐허가 되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링의 수호자도 마찬가지이다. 링은 리앙이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그를 잡는다. 리앙은 자신이 사실 션의 형이 환생한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링은 그의 형태가 인간이든 영혼이든 상관없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한다. 한편 션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불꽃으로 그것을 물리치려 하지만 괴물은 갑자기 사라지고 여러 포탈을 보게 되며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모든 포탈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걱정으로 가득 차고 리앙의 안전을 기도한다. 다른 포탈을 통과하자 션은 이상한 방에 도착하고 약 3개월 전에 살해당한 진짜 가이프의 생명 없는 시체를 발견한다. 그는 지금까지 가이프인 척했던 사람의 정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추가 조사를 통해 진짜 점술사가 죽기 전에 남긴 메모가 발견되는데 그 안에는 그가 매복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다. 그 메모는 영혼 세계를 파괴하려는 새로운 비밀 세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왕국 조직 외에도 이는 사기꾼의 동기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쉔은 락샤사 거리로 서둘러 돌아가 리앙이 영혼 세계로 끌려가는 것을 구한다. 그는 동생을 보호하고 링에게 그를 돌봐줄 것을 요청한다. 하일은 자신의 삼두 짐승을 소환하고 그것과 합체하여 엄청난 힘을 가진 새로운 형태를 얻는다. 링의 수호자가 쉔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주코가 그 앞을 가로막고 그를 보호한다. 션은 주코에게 링의 수호자를 제어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궁극적으로 수호자의 주인인 만큼 조심하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일의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션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일은 션의 회복력에 당황하고 션은 또 다른 수호자를 소환하여 자신의 전사 몸의 힘을 드러냅니다. 한편 주코는 링의 정신 수호자를 제어하게 되고 션의 새로운 수호자는 하일을 물리쳐 그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게 합니다. 션은 하일에게 총 7개의 정신 수호자가 있다고 말하고 하일은 도망치기로 결정하지만 복수를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가짜 점쟁이가 도착하여 신성한 탑 나무가 남긴 틈을 봉인합니다. 링은 그를 대면하며 그가 가이프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의 정체와 그가 진짜 가이프의 살해에 책임이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 남자는 비난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목표가 처음부터 탐나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쉔의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며 영혼의 세계에는 수많은 다른 적들이 있다고 암시한다. 링은 자신을 탓하지만 사기꾼은 전설의 회춘 마법을 사용하여 나무를 복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마법은 레퀴엠 거리의 신성한 나무들에서 요소를 수집해야 한다. 사기꾼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쉔은 2명의 수호자를 소환한 탓에 지쳐 그를 보내준다. 그러나 새벽이 밝자 링의 영혼 수호자를 소유하고 있는 악마가 풀려나 저주가 깨진다. 영혼이 링에게 다가오고 그녀는 그의 부활 엘릭서에 대해 묻지만 영혼은 그가 몇 년 전에 그것을 사용했다고 밝힌다. 사기꾼은 도망치고 쉔은 후회에 잠기지만 리앙은 부활 엘릭서가 없으니 왕국이 링을 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다. 쉔은 링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나무를 수리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형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날 밤 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링이 정말로 성스러운 나무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 리앙은 자신이 영혼임으로 거리에서 머물 수 있고 쉔이 그녀를 동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형제들은 과거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회상한다. 쉔이 어렸을 때 그의 힘을 물려받았을 때 그는 분노에 차루를 공격했고 거의 그를 죽일 뻔하며 파괴를 일으켰다. 루는 그의 영혼 수호자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주코가 그들을 쫓았다. 칭미는 자신을 방어하지만 그는 충분히 강하지 않다.
절망적인 순간에 룬은 그가 계속 싸우라고 격려했지만 악령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치미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의 영적 에너지가 바닥나고 죽는다. 룬은 수호신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한다. 즈코가 룰을 끝내려는 순간 신이 나타나 룰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은 충분치 않다 선언하며 순경들은 신을 다시 거리의 장군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현재 신은 린과 함께 신성한 나무의 재료를 모으는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은 락샤사 거리의 책임을 맡게 된 량과 감정적인 작별을 고한다. 부상당한 헤일이 복수를 계획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칭범을 만난다. 헤일은 그에게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고 비난하며 맞서지만 가이프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다. 헤일은 그가 가장 강력한 레퀴엠 장군이자 지명수배의 1호인 험프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헤일은 그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함프는 거대한 수호신을 소환하여 순식간에 헤일을 제압한다. 함프는 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생각하며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